비혼의 초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고요. 진실의 고려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세 가지, 닮는 것과 담기는 것 개념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의사소통적, 투사적 동일시, 알파 기능의 과정에 의해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변형되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사랑, 증오, 좌표, 암. 그러니까 이거를 LHK라고 하더라고요. 예. 를 육동이 아닌 자기와 대상들 사이에 상호 관련된 정서적 연결로 재개념화하기.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육동을 정서적 그 언어로 재개념화하는 것, 그런 내용 같아요. 예, 같은 내용이죠. 네. 알파 요소들은 신체적이고 초보적인 정서적 감각인 베타 요소와 달리 마음을 위해 정신화될 수 있다. 알파 요소들은 생각의 기본적인 절차를 구성한다. 여기서 철자라고 알파벳이라는 의미를 썼어요. 네. 그것들은 더 크고 복잡한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증가하고 무의식 체계와 의식 체계 사이의 중재자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접촉 장벽을 찾아 나서며 꿈 작업을 통해 꿈 사고로 사용되고 기억을 위해 저장됐다. 모델이란 어휘 안에서 표현된 위의 모든 가정의 근저에는 비혼의 변형 개념과 꿈꾸기 개념이 있다. 마음에 관한 비혼의 이론은 부분적으로 변형 개념 위에 세워져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정서적 요소들은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거치며, 저는 이게요,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거치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듣다가. 보통은 콘크리트한 것에서 앱스트랙션으로 네. 생각의 발달 단계예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만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지만 그걸 추상적인 용어로 가져가는 것은 언어가 발달하면서 추상화가 가능해지죠. 아,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마음은 점진적으로 더 세련된 정교함을 설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가 태어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임박한 죽음을 두려워할 때, 이게 죽음 본능에 시달릴 때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엄마가 아이를 의사소통하고 엄마의 몽상 안에서 자신의 알파 기능을 사용해 유아의 불안을 흡수하고 해독하여 정서적 의사소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생각하기 과정이 시작된다. 그 결과 엄마는 수없이 많은 적절한 방식으로 유아에게 반응해 줄 수 있다.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유아는 엄마의 이중작용, 엄마 유아, 엄마 유아의 관계뿐 아니라 알파 기능도 내사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유아에 의해 내사되면 그것은 계속해서 유아 안에서 생각하기 과정으로 기능한다. 즉 야생적 사고들, 야생적 정서들,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들, 베타 요소들을 통틀어서 야생적 사고들이라고 합니다. 로 이루어진 투사적 동일시를 담아내는 그릇이 유아 안에 새롭게 설치된다. 유아는 이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유아 안에 하나의 생각하는 컨테이너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밖으로 투사하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이걸 자기 안에 컨테이너에 일단 투사해서 그 컨테이너에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기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하는 자기가 처음으로 탄생된다는 얘기죠.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투사적 동일시가 어떤 면에서 아이가 자기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베타 요소들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고 무섭고 두려운 것도 이런 감각 지각들이죠. 이런 것을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데 보통은 어머니한테 투사하면 어머니가 그 투사된 것을 프로세스 해내서 아이를 안심시키죠. 근데
상담 과정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이런 투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아이가 충분한 양육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내담자가 상담자하고 관계에서 상담이 진행되면서 자기 스스로 알파 펑션을 획득한다고 하는 거가 자기 안에 컨테이너가 생겼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베타 요소를 알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없는 감각, 지각들을 프로세스해서 알파 요소로 바꾸어내서 이 알파 요소가 되면 이걸 가지고 꿈을 꿀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 어떤 것은 메모리로 기억으로 남기기도 하고 이런 다양하게 이 원재료를 가공이 가능한 프로세스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띵킹이 점점 더 정교해질 수 있는 머티리얼 생산 공장이 생긴다. 원재료 생산 공장이 자기 안에 있게 된다. 생각을 하기 위한 원재료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원재료는 어디서 온 거냐면 오라는 데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가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오로부터 생겨나는 이 생각들, 또트가 있는데 오로부터 오는 것은 하여튼 감각시의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 이 익스피리언스하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감각 어떤 전관념하고 이게 매치시킨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경험도 있고 전관념도 있고 프리컨셉션이 있는 거죠. 이 컨셉션, 이 두 가지가 다 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오를 가지고 오에서 오는 것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어쩌면 알파 펑션이 그 프로세스를 담당한다. 그래서 가공되기 전의 상태의 요소를 베타 요소라고 그리고 가공된 것을 알파 요소라고 부르는데 알파 요소가 모든 사고의 원재료다. 그래서 이 원재료 생산 공장이 자기한테 있느냐, 원재료 생산 공장이 아직 어머니한테 있느냐, 아니면 치료자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발달 단계가 다르다는 얘기죠. 아니면 치료 단계가 다르다는 얘기죠. 꿈꾸기는 비혼에게 있어 모든 것을 끌어안는 요소, 가정들의 앙상블인 것처럼 보인다. 마음은 밤낮으로 꿈꾸기를 필터나 렌즈처럼 사용해서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감각 자극들을 지각으로 바꾸고 그 자극들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 자극의 원천은 오 개념에 있다. 오 개념이란 절대적 진실, 궁극적 실제, 무한성, 신성, 다시 말해 알파 기능, 가정적 모델, 꿈꾸기 등의 실제로 살아있는 과정은 오로부터 오는 원초적 감각들을 걸러내고 변형시키며 그 정보들과 적절한 반응들로 줄이고 번역한다. 비오는 사고의 범주화를 위한 수학적 모델로서 좌표를 생각해냈는데 사고의 발달을 나타내는 수학적 축과 사고를 점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수평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식론자인 비오는 사고들이 일차적인 것이고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찾고 있다고 인식했다.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찾고 있다고 인식했다는 거에 각주가 달렸는데 생각되지 않은 사고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시적 환상 그 이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고들을 찾는 이는 누구인가? 사고들은 수직적 방향에 속한다. 이 좌표의 기초는 프로이트의 두 정신과정 개념, 즉 1차 과정과 2차 과정 개념이다. 비혼의 정의적 가설은 전자와 관련되고 그 다음의 칸들은 후자와 관련되어 있다. 비혼은 그 둘을 알파 기능 개념으로 묶는다. 우리는 비혼이 존재론적 인식론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도달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정신분석 치료 안에서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문제는 분석가가 몽상 상태 안에서 환자가 경험하는 것과 일치하는 자신의 의식 자료에서는 오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환자 안에서 분석적 대상에 대한 의식적 불안, 오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가는 감각, 친화, 열정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것이 비혼의 작업의 핵심이다. 생각하기의 기원. 정신분석의 존재론적 인식론의 기초를 놓은 비혼은 마음과 사고를 분리시키고 사고가 발생 앞쪽으로 마음보다 앞선다고 생각했다. 그 후 사고를 포함해 생각하기의 기원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의 출현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항구적 결합 안으로 담기 위해서 이름을 가진 생각들로 바꾸기 위해서 마음이 창조되어야만 한다. 생각하는 능력의 본질적인 것은 좌절을 견디는 능력, 젖가슴 문제를 견디는 능력이다. 이 좌절을 견디는 능력은 유아로 하여금 젖가슴이 있었던 자리에 있는 빈 공간의 존재를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믿음을 갖고 그것이 되돌아올 것을 희망하게 한다. 이 견딤이 그 텅 빈 공간을 그곳에 있는 대상 사고와 일치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확보화되지 않은 공간적인 기표 담는 것으로 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아는 대상의 계약의 일부로서 그 공간을 대상의 회귀를 위한 예약 공간으로 보유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한다. 변형에서 비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식, AI은 친화적 근데 AI가 아니라 A1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A1이에요? 저는 AI 아마 비혼의 그 표가 있어요. 한쪽에는 A, B, C, D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칸을 만나는 지점을 A1, B2, C3 이렇게 그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어떤 그 스페이스를 그렇게 이렇게 표기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것은 이게 그리스어인가 봐요. 근데 푸시라고 돼 있던데요. 예. 이 푸시는 창수로서의 마음을 쌓이는 포화되지 않는 요소를 나타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포화를 추구한다. 이 의식은 존재를 요구하는 존재의 결핍에 대한 알이요, 의미를 찾고 있는 생각이요, 근접하는 실현을 추구하는 가정이요, 존재를 주기 위해 물리적 거주 공간을 찾고 있는 정신이요, 담기는 것을 찾고 있는 담는 것이다. 네.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어떤 생각하는 자 없는 생각과 생각하는 자가 매치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좋겠죠. 마음 푸시는 포화되지 않은 사고 없음과 관련된 정신기하학적 공간의 상수이고 쌓이는 정의적 가정에 의해 포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요소다. 의식은 두 개의 마음, 즉 따위를 포화시키려고 하는 포화되지 않은 것과 관련된 푸시의 관념으로 실현되기를 추구하는 태어나지 않은 전 관념들을 느끼며 그것들 사이의 만남을 주선한다. 다시 말해 마음은 사고를 생각하기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사고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들의 상대역,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들을 만나기 위해 불려내어져야 한다. 비오는 그가 수학적 의지들과 심상을 사용한 것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또 하나의 암시를 준다. 전이 이론에 암시된 생각은 한자가 분석가에게 자신의 이미지들을 옮겨놓는다는 것이다.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들은 내가 투사적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한자의 베타 요소의 변형을 위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 바 있다. 투사적 동일시가 임상 상황에서 나타날 때 분석가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 분석가는 고전적 이론에서 얻는 것에 비해 다중적인 차원을 지닌 장안에서 투사적 동일시의 징표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분석적 상황이 유클리드 공간에서 온 모델이 제공하는 것보다는 더 큰 넓이와 깊이를 필요로 한다. 이유는 그가 유클리드 공간과 연결시키는 고전적 전위를 투사적 변형이라고 부른다. 또 그가 K 공간이라고 부른 현상인 클라이나파의 전위를 투사적 동일시와 구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 분석에서 그는
고전적 이론의 한계를 보이는 것을 넘어설 필요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아심리학 개념으로 볼 때 더 명료해진다. 자아심리학자 제이콥스는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을 구분한다. 고전적 전이에서 대상 표상은 분석가에게 전치된다. 클라인하파의 사고에서 대상 표상이, 즉 분석가 안으로 투사되는 것은 자기 표상이다. 라는 비혼이 극단적으로 사적 동일시 상태가 자기의 상실을 포함하는 보다 급진적인 유형의 변형이 되고, 그럼으로써 실제 성취는 아닐지 모르지만 K 알파기는 정신병적 상태에서 분석한다고 믿었다고 추론한다. K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보통 고전적 정신분석이 발생하고 고전적 전이가 감지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K의 공간과 대비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모든 질적 내용, 탐을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존재를 폭력적으로 그리고 시기심 어린 탐욕으로 파괴한 결과로 발생한 대상, 없음으로 채워져 있다. 예술가는 수사적 변형을 통해서 그 K의 공간 안에서 그 공간과 함께 그 공간 위에서 작업한다. 비오는 이미 포화된 상태인 사물 없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베타 요소들이 지배하는 체계 안에서는 사고들이 사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베타 요소들이 이미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멸 사회 요소들처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거기엔 이미 베타 요소들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념 산출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사용될 수 없는 전 관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사물 없음의 결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부재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비어있어야 할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오는 위에서 언급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임상사들을 비시한다. 그 사례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카우치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결연한 믿음 때문에 카우치를 차지한 환자다. 그는 비온이 습관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으로 회기를 포화시키려 한다. 더욱이 아마도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지금은 의미가 파괴되고 벗겨져 의미 없게 된 단어들, 그래서 과거에 의미가 있던 자리만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부재한 의미는 어떤 의미의 발생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는 드러날 수 없다. 비오는 계속해서 말한다. 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점을 사용하며 점이 가고 있는 지점이나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선을 사용한다. 나는 점과 선을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것을 생각을 위한 보다 적합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자, 여기서 오늘 조금 멈추고 우리 조금 소화를 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5쪽에 네 번째 단락에 예술가는 투사적 변형을 통해서 그 K 공간 안에서 그 공간과 함께 그리고 그 공간 위에 작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K 공간이 마이너스 K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K 공간과 다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전이의 공간하고 어떤 면에서는 전혀 이 K 공간은 고전적 전이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모든 질적 내용, 사물,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존재를 폭력적으로 그리고 시기심 어린 탐욕으로 파괴한 결과로 발생한 대상 없음으로 채워져요. 대상 없는 상태, 이 상태는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 상태라고 해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임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에더퍼런 환자하고 프리에더퍼런 환자가 각각 다른 현상을 이제 추상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소화하는 것은 오늘은 어려울 거고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 K나 마이너스 K에 대한 이론을 공부해야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 또 인용문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거기 보시면 거기에는 이미 베타 요소들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념 산출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사용될 수 있는 전 관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포화되어 있으면 다른 관념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임상적으로 어때요? 어떤 분이 아주 고착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어때요? 이미 그 생각에서 전혀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분에게는 어떤 해석을 해도 그분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분에게는 이미 다른 개념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분에게 해석적인 접근이 불가능하죠. 이번에 그래 여기서 얘기되면 전 관념이 없다는 거죠. 이미 더 이상 어떤 다른 플렉서블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부재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오늘 다 이해하기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비혼의 초이론 자체가 충분하게 발달된 이론이라고 보기보다는 비혼의 얘기들을 그로트슈타인 입장에서 그 모든 이론들, 비혼의 여러 개념들을 다 모아서 이해하려고 하는 비혼의 노력과 그로트슈타인의 노력이 함께 있는데 이걸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비혼의 앞으로 우리가 두 학기를 다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되돌아와서 얘기를 봐야만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 개념들을 그냥 이런 게 앞으로 논의될 거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마 엄청난 좌절을 겪으셨을 텐데 이런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챕터를 배정한 반장에 대한 어그레션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요? 네. 똥 밟았다. 아니 근데 분명히 한글로 적혀 있는데 의미가 생성이 안 되는 그렇죠? 이 정말 답답함을 역시나 머리가 나쁘구나. 여러분 셀프어택을 할 상황까지 갔는데 이건 아마 영어로 읽어도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오늘은 이 내용에서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만 이해해도 바로 그거예요.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충분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퍼스널라이즈 할 수 없어요. 그런 또트만 있다. 전 관념의 비혼이 이미 생각한 관념이긴 하지만 우리한테서는 아직 우리가 프로세스를 할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퍼스널라이즈된 익스피리언스로 오지가 않죠. 지금 여기서 지금 답답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어떤 정서적인 접촉면에서의 감각 지각이죠. 감각만 남아 있는 거죠. 불쾌해요 지금. 그렇죠. 답답하고. 네. 근데 이게 뭔지를 프로세스가 아직 안 돼요. 이게 베타 요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 아직은. 네, 그렇죠. 이 알파 요소를 가져와서 띵킹으로 내가 프로세스를 하기 아직 어렵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임상 상황에서 내담자들이 어떤 좀 질문을 받거나 하면 아주 초보 단계의 질문인데도 잘 모르겠어요 하고 패스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많죠. 근데 이게 그런 내용에 가깝겠구나. 아직 이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구나. 그렇죠. 이분들은 감각만 있다는 얘기예요? 예. 신체 감각적인 신체 감각적인 차원에서 말이지 이걸 자체로 띵킹으로 프로세스를 못 하는데 그렇죠. 또 띵킹으로 프로세스 못 한다는 건 정서로도 프로세싱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분들에게 가혹한 질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그거를 감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걸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순간 벌써 그만하자고 딱 그렇죠. 또 됐다 그만하라고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게 너무도 힘든 과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부정성을 인디어할 수 있는 힘들이 없으면 바로 자기 하던 태스크를 포기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소극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르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 네거티브 맞아요. 커패시티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보면은 그 매사가 그런 건 아닌데 특별히 정서에 관한 것만 딱 나타나면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서가 그 지적인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를 만나는 체험이 어디로 온다고 봤어요? 정서적인 접촉면에서 감각지각으로 남는다고 비원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역동 이론을 폐기하다시피 하고 비원은 정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모션. 이모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오를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음. 자기를 진정으로 만나는 것. 그게 자기의 신성이건, 자기의 트루 셀프건, 어떤 영원성이건, 무한성이건, 절대적인 진리건,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 오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각 지각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지적인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각 지각, 그러니까 여기서 정서로 뭘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분들은 굉장히 페인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오를 만나는 체험 자체가 페인풀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만나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이 교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것은 신앙을 가진다는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건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체험을 회피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어떤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경험을 하고 싶다 하면서도 실상으로 그것을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비원의 이론을 말하면 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면 정서를 표현해야 되는데 정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다 찾아내버리고 지적인 작업으로 바꿔버리고 난 다음에 말로는 또 신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러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멈춰버려가지고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느낌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신앙적인 삶이라는 게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주지와 방어잖아요. 어쩌면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사실은. 어쩌면 그 얘기는 또 우리의 트루 셀프를 만나는 게 그만큼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혼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이분이 트루 셀프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식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더 어려운 것은 이제 그런 신비적인 거나 영성적인 얘기인지 그냥 정신분석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비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의 몫인데 어쨌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얘기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지와 방어를 사용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서 다 해결하려고 덤비는 거지 자기를 정말 만나려고 하는 노력은 다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라는 게 얻고 가야 되는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분에게 내용들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전혀 다른 접근이라서 재미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왜 저희가 이 정신분석에서 지금 굳이 비욘이란 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가 어떨 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뭘까가 좀 궁금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퀘스천은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서로 좀 쉬어가면 좋겠어요. 이 비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저는 그전에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는 제가 초창기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시작할 때는 좀 뭐랄까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려는 어떤 지적인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걸 관계라고 표현했거든요. 어떤 관계 형성이라는 말로 표현해가지고 나갔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정신분석학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적인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늘 교수님 말씀하시는 무의식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설명을 하면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있으면 알겠는데 말로 하면은 말로 하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비오는 그거를 어떤 그 신고 같은 거를 남겨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본래적인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게 내적인 작업이 일어나는 그런 비원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예전에 블렌튼 필에서 트라우마 치료법을 배울 때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보통 이제 감정과 사고와 다시 감정의 그런 프로세스가 분리가 돼서 감정과 사고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연결해주는 통합시켜주는 작업을 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정 그리고 그것의 논리적인 인지 그리고 다시 감정을 통합하는 그런 것 작업들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다고 배웠던 게 생각이 났었는데 혹시 이게 비혼의 관점과 좀 비슷한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이제 그 학생들 중에 이제 어릴 때 아버지에게 심하게 폭력을 당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그런 나빴던 기억들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그 상처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그런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광경들을 봤었던 것 기억이 나요. 예, 수업을 지금 듣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원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회피하고 싶었던 그런 감정들이나 사건들을 이제 다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던 그런 뭐 수련에서 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이제 그런 것들과 어떻게 좀 보면 관점이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뭐 두 가지가 들었습니다. 예, 두 가지 아주 좋은 인사이트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은 어쩌면 자기의 원체험들을 만나는 경험들이니까. 근데 그 체험들이 지성과 에펙트라고 정서적인 부분을 항상 분리해서 아이솔레이션 시켜 놓은 상태니까 이게 자기 것으로 체험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이분들 컨프런테이션 시켰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트라우마가 더 커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이게 결합시키는 건 맞는데 이 프로세스는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교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위험하다는 프리에더프란 내담자들을 우리가 바로 우리가 아는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방식으로 가져다가 이분의 이고가 이걸 감당할 이런 커패시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직은 그 대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분에게는 너무 빨리 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체험이 정말 치유를 향한 체험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심하게 급격한 퇴행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비혼을 보면서 이제 뭐 진짜 오해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서 몽롱한 상태에 지금 꿍꿍이 작업에 들어가 계셨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발 좀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계속 끊임없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통합성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분명히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나왔던 thinking이라든지 thought 같은 경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또 우리가 나누었던 직관적인 어떤 문제도 다루었는데 저는 그게 어떤 개인적인 훈련에 의해서만 오는 것도 충분히 길러질 수 있지만 또 그 한 사람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통찰도 충분히 이것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통찰이라든지 또 비혼이 사용하는 용어가 가져오는 어떤
그리스 철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어떤 분석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했지만 끊임없이 무의식적인 능력을 훈련으로 또 끄집어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이 또 개인 차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적인 문제를 봤을 때도 그것들은 어떤 영적인 부분과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정신분석이라는 어떤 이런 분석적인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철학적인 것 동시에 영적인 것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사회과학적인 부분도 충분히 통합성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나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비혼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은 비혼 안에는 많은 것들이 함께 들어 있어서 여러분의 수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루트들이 여러 루트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비혼을 소화해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혼의 입장은 내가 한 얘기가 정말 어떤 얘기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얘기를 듣고 당신은 내 얘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내 통찰이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내 통찰을 기본으로 당신 스스로는 어떻게 통찰하는가, 그리고 당신의 통찰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아니면 당신의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쪽에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 방식으로 내가 제기하는 화두를 어떻게 소화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 것을 전수할 때니까 이대로 하세요가 아니에요. 이건 화두를 주고 당신이 성불하십시오예요. 내가 당신의 성불하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헤맸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건 당신 몫입니다 라고 한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을 비혼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화한 비혼만 있어요. 그리고 비혼 스스로 생각한 비혼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혼은 또 다른 것일 수 있다. 비혼, 단순한 비혼이라기보다 비혼이 주는 화두는 어느 사람도 독점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소화해내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각자가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만나는 비혼이 어떤 모습일지 저도 궁금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어려운 비혼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네거티브 커패시티가 충분히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